동탁을 토벌하고자 모인 동탁 토벌군은 내분으로 해산되었고 정작 동탁을 제거한 건 그의 양아들이었던 여포였습니다. 여포는 무시무시한 괴력과 밥 먹듯 일삼았던 배신,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포는 동탁을 제거한 이후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갔는데요. 후한의 수도가 중국 북방에 있던 터라 군웅들의 주요 격정지는 북방이었고, 이 북방의 제패권을 두고 한 축에서는 조조 유비 원술 여포가 싸웠고 또 다른 축에서는 원소와 공손찬이 대결 중이었습니다. 조조 유비 원술 여포와의 싸움에서는 가장 먼저 여포가 제거되었죠. 조조 살려주게. 그대의 충실한 부하가 되겠네. 살려주게. 난 그대를 믿지 않아. 여포의 자는 봉선, 병주라는 곳이 여포의 고향인데 이곳 병주는 흉노족과 인접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몽골인들의 조상인 흉노족은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문보다는 물을, 글자보다는 창칼을 숭상하던 유목민족들은 걸음마 떼기 전에 말 타는 법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전적인 민족들인데요. 이 여포는 흉노족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나고 자라며 흉노족들과 어울려 다녔고, 이런 성장 과정에서 여포는 신기에 가까운 무예를 익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신기에 가까운 무술로 정평이 나 있는 여포. 구체적으로 여포의 강인함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소설 피셜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기록에서 여포의 힘은 포효하는 범과 같았다고 하며, 여포의 책사 진궁은 힘으로는 아무도 여포를 당해낼 자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과장하기 일쑤이지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하는 역사서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했다는 건 여포가 정말로 무지막지했다는 거죠. 여포가 동탁을 배신한 이후 잠시 원소 밑에 있다가 다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원소는 여포를 살려두면 언젠간 후환이 될 것 같아 기마병을 보내 여포를 죽이게 했습니다. 여포에겐 일행 몇 명만 있을 뿐 병사도 없었는데 여포가 자신을 죽이러 온 기마병에게 덤비라고 하자 아무도 못 덤비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비록 여포가 사용했던 방천 화극은 허구이지만 실제 여포는 말 위에서 창술이나 궁술, 그리고 괴력 등은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설에서는 여포의 일기토 장면들이 많죠. 예를 들어 혼자서 유비관우 장비 사명자 맞붙었다라든지, 혹은 조조 장수 6명, 즉 하후돈, 하후연, 이전, 악진, 전위, 허저 등과 동시에 싸웠다는 식으로요.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혼자서 누구를 상대했다기보단 소수 병력으로 수만 명의 대군을 휩쓸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소수 병력으로 중과 부족의 부대를 휘저은 게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어떤 기록이든 힘에 관한 묘사는 여포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힘 빼고는 여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또 여포는 개인적으로도 친했던 유목민족들끼리 부대를 만들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무지막지한 힘으로 이름을 날리다 보니 병주를 다스리던 병주자사 정원의 눈에 들어왔고, 정원은 여포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일전에 십상시의 난이 끝나고 동탁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동탁은 소재를 폐위시키고 황제를 옹립했었잖아요. 이때 황제 폐위에 극구 반대하던 사람이 병주자사 정원이었습니다. 동탁은 마음 같아선 정원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정원의 양아들 여포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과연 이름으로만 듣던 적토마, 흉노족들 사이에서도 전설로만 알려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던 이 말을 나에게 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것이 나다. 당신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승상인데. 당신은 내 아버지의 정족. 야, 정원 그 자식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여포 너 정도면 상황 돌아가는 판을 읽을 줄 안다 생각했는데, 네가 판만 잘 읽어내면 적통하는 물론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너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선물. 이 적토마를 놔두고 감사해. 대신 나중에 여포 네가 나를 위해 선물을 해줬으면 해. 선물이라면 네 양아버지의 모가지. 여포는 자신을 양아들로 삼아주었던 정원을 죽이고 동탁을 새로운 양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원소가 주도한 반동탁 토벌군이 동탁과 싸울 때 가장 애를 먹었던 게 여포의 참전이었죠.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펼쳐도 여포는 반동탁 토벌군의 모든 작전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전장을 화려하게 누비고 다녔습니다. 반동탁 토벌군이 아니더라도 한나라 조정 내에서도 동탁을 제거하려던 움직임은 많았으나 여포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동탁을 건드리지 못했죠. 그러나 여포는 한 여인을 두고 동탁과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소설에서는 이 여인을 초선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드는 건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여포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뺏으려는 동탁마저 암살합니다. 동탁의 죽음은 탐욕이 또 다른 탐욕을 불러 일어난 일로 자신의 탐욕에 잡아먹힌 결과물이 아닐까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여포는 어디느냐? 여포야, 저들을 무찔러라. 야비를 구해다오. 황제의 명령을 받아 역적을 처단한다. 여포, 너 맞아.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건 동탁을 죽인 이후 여포는 왜 본인이 굳이 궁궐을 나와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느냐입니다. 동탁의 뒤를 이으면 여포만 편할 텐데. 여포가 동탁을 암살한 이후 동탁 암살의 계획자였던 왕윤이 잠시나마 조정을 장악하긴 장악합니다. 그런데 친동탁파 장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왕윤과 여포 사이에 의견차가 나서 재빠르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동탁이 암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동탁파 장교들이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기보단 그들을 포섭해야 합니다. 수적으로 너무 밀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또한 역적 동탁을 따르던 역적 무리들입니다. 당장 체포해서 처형시켜야 합니다. 친동탁파 장수들이란 이각, 곽사, 장제 등 동탁이 별 볼 일 없던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동탁이 이들 장수들을 아꼈기 때문에 이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고 또 대규모 군단을 거느릴 수 있는 권한도 주었었죠. 여포와 왕윤이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왕윤의 뜻대로 그들을 전원 체포하기로 합니다. 이대로 되면 다 죽게 생겼어. 우리에겐 궁궐 수비대보다 더 많은 병력이 있어. 왜 우리가 죽어야 해? 궁궐로 쳐들어가자. 이각, 곽사, 장대 등은 곳곳에서 동탁파 병력들을 끌어모았고 믿기 좀 그렇지만 자그마치 그 규모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은 궁궐을 포위했고 여포가 나름 잘 버티지만 내부 변절자 때문에 궁궐 문이 열렸죠. 아무리 천하의 여포라지만 그 많은 병력을 상대하긴 버거웠고 여포는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후에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동탁도 죽이고 독립한 여포는 이리저리 떠돌며 원소 유비에게 몸을 위탁했으나 번번이 그들을 배신해 배신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술이나 원소는 여포를 경계하고 눈치를 주는 바람에 여포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유비의 경우는 여포를 대단히 환대해 주었습니다. 착하면 호구된다고 여포는 그런 유비를 통수치고는 유비가 다스리던 서주성까지 꿀꺽해버렸죠. 서주성을 잃은 유비와 유비 가족은 조조에게 잠시나마 몸을 위탁합니다. 여포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배신도 배신이지만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맹신했던 여포는 성격에 의심이 너무 많고 쪼잔했으며 신중해야 할 땐 신중하지 못했고 과시욕이 너무 지나쳤죠. 너무 불같은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반면에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함의 끝판왕이었던 조조는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포를 궁지로 몰아냅니다. 여포는 마지막으로 합의성에 들어가 존버로 대응하죠. 주공, 조조놈이 편지를 보내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보기 친구, 어쩌면 다 살 수도 있을 것 같네. 조조가 성문만 열면 동탁을 죽인 충신의 예로 작은 성과 벼슬을 약속해준다고 하네. 나뿐만 아니라 성내 병사들까지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군. 주공! 조조의 그 말을 믿으십니까? 조조는 안수 간사가 꾀가 많은 놈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는 순간 조조는 말을 바꿔 주공을 죽일 겁니다. 그대 말이 맞구요. 친구, 그대가 아니었으면 속아 넘어갈 뻔했소. 여포는 그나마 책사 진궁의 도움으로 얼마간 버틸 수 있었지만 진궁의 말을 들을 거면 끝까지 듣던가 진궁의 말을 몇 번이고 무시하면서 구사일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진궁은 조조군의 심령창고를 기습하면 겨울이라는 계절을 이용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술을 내놓았으나 여포는 진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필 조조는 합의성 인근을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려서 합의성 곳곳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조조는 이때리기에 합의성에 총 공격을 퍼붓습니다만 가히 여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많은 조조군을 상대해냅니다.
와라!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절대 죽지 않을 것만 같았던 최강 여포의 최후는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여포스러웠습니다. 바로 부하들의 배신으로 합의서문이 열렸죠. 198년 조조는 여포가 있던 합의성을 함락시키곤 여포를 처형시켰습니다. 조조 살려주게. 그대의 충실한 부하가 되겠네. 살려주게. 난 그대를 믿지 않아. 유비 나 좀 살려주게. 날 살려두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될 수 있네. 우리를 정원이나 동탁처럼 죽이려고 하는가? 내 이놈 유비! 승상 살려주십시오 승상! 전설적인 무의 솜씨를 가지고 있어봤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여포를 과연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포와 관우를 힘으로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비교해보면 둘 중 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